이웃 나라들, 특히 이제 일본어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혹은 그 밖의 나라들을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예.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고 나름대로 일본 국민 전체 의견을 좀 수렴하는 형태로 의견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한일 간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안 문제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문제가 돼 있고 이게 국제적인 이미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우리도 좀 임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게 2001년경입니까? 그 세영모가 발족이 돼서 그렇죠. 세영모에 의한 그런 역사 평가 연구의 내용들을 가지고 검증이 새롭게 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속에서 우리 한일 관계사가 왜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항의를 하니까 상당히 수정도 하고 또 뭐 채택률도 뭐 미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내 문제들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는 이런 이제 굴곡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연례 행사화되는 이런 교과서 문제. 그렇죠. 일본에서 4년마다 교과서 개정을 하니까 4년마다 연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세영모가 왜 나타났느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그 양국의 어떤 그 외교 관계 이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199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학계에 의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발굴이 된 거 아닙니까? 1965년 그 국교 정상화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우리 양국의 외교관들 모두 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역사적인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90년대에 드디어 이 세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21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일본에서 그거를 전부 교과서에 수록을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 되니까 일본에 이제 그 일본 국민 중에 상당수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감을, 찬성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민족적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프라이드를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성문제와 관계되잖아요. 그걸 한참 그 뭡니까 그거죠. 그때 이제 이 성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학생 애들에게 다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소위 일본의 우익진영 내부에서 이제 힘을 결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코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일본의 자학사관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있는 거지. 예? 그 자학이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었던 거죠. 교과서 검증 문제인데 일본은 소위 검증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가 과잉 반응을 해서 과잉한 그런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학습 지도 요령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또 기술이 바뀌고 이런 걸 거듭해 오면서 결국 이것이 양국의 어떤 마찰 요인으로 돼 왔거든요. 근데 검증 제도 자체라는 건 저는 국정보다는 검증 쪽이 학문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좋은데 거기에서 너무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유도해가는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것이 뭐 연례 행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험도 우리가 반초해 보면서 어떻게 이걸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왔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아마 전공한 1호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업무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또 이 평가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교과서 문제 이런 거에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 검정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왜 현재처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해보고 연구해가지고 그 한국 사회에 알리는 책무가 적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현재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반겨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 교과서 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미룰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저도 이제 교과서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진짜 좀 정신을 차리고 일본을 직접 가가지고 그 문부성의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위에 뭐 국장급까지도 일본에서 뭡니까 그 좀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가지고 좀 자료 같은 것들도 다시 보고 했더니 일본에서는 원래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교육개혁을 하면서 일본의 교육개혁은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검정으로 원칙을 잡고 일본에서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제도도 처음에는 문부성 내부에 이 소위 그 전일제라고 해야 됩니까? 상근 직원으로서 교과서 조사관이 그 검정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외부에 위촉이 됐습니다. 교과서에 관한 이 조사 연구가 즉 검정을 위한 조사 연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평점을 매겨가지고 교과서 검정 심의회에 이제 올리면은 이제 검정 합격 불합격 이거를 이제 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1952년에 이 당시 일본의 이케다 수상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가요 당시 하고 이제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6.25 전쟁 기간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제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일본이 반공에 좀 불우가 돼야 된다 당시. 예.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미 그 평화법을 만들어가는 중이었고 그 기본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그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서 이제 평화국으로서는 그대로 가지만은 이게 공산화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어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사회주의 운동, 소위 그 진보적인 학생 운동이며 사회 운동이 아주 격렬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일본의 학계도 역시 역사학계도 유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뭐가 있었나 하면은 패망을 인정하지 못하고 군국주의 시대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인이나 일본 국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예.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일본의 전후 교육은 이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시민, 즉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해가는 데 있어서 이 교과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교과서를 이건 기필코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 제도를 만들고 검증 기준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일본어 교과서, 일본 문부성 내부에 교과서 정책과를 두고 거기에 교과서 조사관을 상근직으로 교과서 조사관은 전부 대학 교수 출신으로 그것도 엘리트 교수들을 거기에다가 각 교과별로 모두 역사만이 아닙니다. 전 과목에 현재까지도 한 54명인가 55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검증 제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일본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육이 되면은 일본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그 자유민주적인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교과서를 만들자. 이게 소위 그 일본의 교과서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와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조사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그 시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취지만큼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일본의 경험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워낙 우리는 더 일본보다도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 국정을 해왔던 거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검증으로 돌렸는데, 이거 우리가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전체가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검증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그거는 이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죠. 네. 그 교과서에서 이제 그렇게 네. 뭐 명백하게 서술하는 거는 네.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현재 일본의 검증 기준 중에 berlin 조항 그거에 의해서 네. 국제 협력, 네, 이해. 예, 국제 네. 이해의 관점에서 네. 이거는 카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고노 다마라든지 무라야마 다마 이런 것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진정 기미가를 보였지만은 이후에 또 정치인들의 망언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고 총리들이 말하자면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진정성을 이제 보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신뢰관계가 그렇죠.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 전체라고 그걸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가 대응하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 뭡니까 그 다마 이런 그 뭐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렇게 큰 흐름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이긴 하죠. 그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헛발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본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엄연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 본줄기가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본의 소위 그 우익 혹은 뭐 보수 중에서도 이제 전체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한 번씩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할 때 양국 간의 어떤 이 소위 그 미래 협력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굉장히 악화된 이후에 이제 소위 사사의 안이라고 일본 측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법적 책임을 져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뒤에 2012년에 악화된 이후에 다시 플러스 알파라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제시를 했죠. 법적 책임을 동시에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제3기 역사 공동위원회를 발족해서 중장기 과제로 돌린 이런 과제를 학계에서 진지하게 상호 검토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가 민주당 정권이 그렇죠. 다시 붕괴하고 말았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근데 역사 공동위원회가 발족한다면은 과연 그 허심탄회하게 역사학계에서 동참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과제는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현재 양국 관계가 악화된 문제가 위안부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타결되기 직전에 이제 일본 정부 내 변화가 생겨가지고 민주당 정부에서 자민당 정부로가 아니라 아베 정부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악화됐는데 저는 이거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어차피 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룰에 따라서 해결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거는 좀 국제사회의 룰을 더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고 그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동시에 아마 이 제 뭐 3차 혹은 뭐 3기 역사공동위원회 이게 만들어진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 2차에 대한 평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 이거를 좀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연구는 공동 연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만나가지고 뭐 아무리 뭐 민간 차원의 뭐 공동 연구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국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 연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과학과 달리 주체하고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역사는 대상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4종류가 나왔었죠. 공동 역사 교과서. 그 공동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막 수단이라고 할까 기제가 각국에 있어서 역사 교과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재 우리가 일본 국민 만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부터 반대할 거 아닙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럽은 EU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탱할 수 있는 자질을 육성하는 건 되죠. 그건 또 필요한 거고요. 그 EU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본, 중국 이런 동아시아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힘을 합칠 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로 뭐 일본 필요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도 한다면은 역사학의 특징을 잘 알고 공동 연구라든가 이 공동 역사 교과서 만들기 혹은 역사 서술 이거를 같이 하는 것은 어렵고 양국의 근현대사와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 팩트를 확정하는 연구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또 하나 가능한다면은 저는 동아시아의 미래, 공통의 어떤 그
이건 미래라고 하는 거는 여지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공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래 전망을 함께 하는 것. 우리와 일본 혹은 이 중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그 전망을 공통으로 연구해 하고 토론하는 거는 나는 그게 굉장히 저는 생산적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